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가 방어를 위해 직접적인 개입을 할 것이라는 이른바 트럼프 풋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4% 넘게 하락하며 지난 2022년 9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에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는 경기 방어주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로봇 제조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 시범 운용을 진행하고 2028년에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32년의 기업 가치는 현재 5배에 달할 것이라는 평가도 전해졌습니다.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의 파인런 라인을 곧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달 중 최종 설비 검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해진 가운데 파인런 라인을 국내에 구축한 건 삼성전기가 처음인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반도체 유리기판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기반도 선제적으로 다져가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저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오늘 국내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에 계속해서 언변에 휘둘리는 그런 시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 미국 나스닥 지수가 4%대 빠진 거에 비하면 상당히 견조하게 좀 잘 버텨줬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당분간 이런 좀 변동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CPI라든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런 것들 일정 굵직굵직한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나 그다음에 선물 매도 이런 규모들이 점차 축소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국내 증시가 선방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느끼시는 체감상의 하락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퍼렇게 멍들어가는 가슴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주식광장 안에서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지, 그 안에서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확실한 힌트들 얻어 가시면서 이 안에서도 대응책을 확실하게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 대표님이 가져오신 밀착 종목 2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정보들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크게 주저앉았습니다. 나스닥 말씀드렸던 것처럼 4% 넘게 빠졌고요. 다우지수, S&P 500 지수도 2%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장의 이런 조정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예 시장을 좀 탈출해 있어야겠다, 이런 심리가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워낙 뉴욕 증시 많이 올라와 있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내려가는 것 치고는 계속 너무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단은 트럼프가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점이 돼버렸나요? 일단 트럼프의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거죠. 네. 증시의 조정의 원인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발언, 현관에는 신중치 못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1기 집권 당시 때만 해도 굉장히 지수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네. 주식의 이제 등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만약에 이게 주가가 오르면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떤 이제 본인의 덕 이렇게 돌리는 그렇죠.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 주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들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일기 집권 당시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던 바입니다. 다만 지금은 일기 집권 때랑 굉장히 사뭇 다른 그런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또 깊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은 이번에도 이제 주말간의 이슈가 있었죠. 주말 동안에 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가가 빠지는 것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네. 빠져도 뭐 상관이 없다라는 식의 내용을 그러니까요. 이제 답변을 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도를 부르는 그런 이제 시장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제 발파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나도 이 상황 자체를 조금 모면하고 봐야겠다라는 심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리스크를 축소화해 놓고 대응을 해야겠다는 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미증시 안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의 발언 중에 또 하나는 관세와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은 지금 뭐 지표들이 경기 침체와는 조금 무관하게 나오고 있다. 잘 나오고 있다. 미국의 네. 경기는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답변을 하면서 굉장히 또 강경한 스탠스를 보여줬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잘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그 관세로 인해서 네. 인플레이션이 커지고 네. 그게 이제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이런 시나리오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급격하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반발 매수세 들어와 줄 가능성은 있고 트럼프가 지수 그리고 주식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은 했지만 사실상은 어떠한 이제 기폭제가 딱 터트려지면 그거를 발판 삼아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이 있는 대통령이라고 또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또 머리가 좋은 대통령이기도 해서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가 극적인 순간에 나타나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뭐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구간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미증시에서 이제 나스닥이 4% 빠졌어요. 근데 4% 빠졌다는 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건데 맞아요. 지난 블랙 먼데이에 비해서도 더 많이 빠진 격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국내 증시는 좀 견조했다. 아예 다른 부분입니다. 나스닥과 국내 증시의 위치가 지금 완전히 달라요. 고점에서의 조정이 아니라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내 네. 증시는 아시아 증시 안에서도 그나마 좀 잘 버텨주는 흐름 만들고 있다. 이런 구간들은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계속해서 뭐 파란불을 켤 때마다 우리 투자자분들 조바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많이 내려와 있었고 그 안에서 올라가는 과정에 잠깐 또 주춤거리는 상황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국내 증시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의 눈을 한번 빌려봐야겠죠. 대표님은 국내 증시 안에서 어떤 이슈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으신지 두 번째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시범 운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시장에서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이 있는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섹터에서 하방의 압력이 굉장히 컸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그나마 이제 좀 버텨주는 흐름들 그리고 또 강한 상승 나와줬던 종목군들이 이제 로봇 섹터 안에서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봇 안에서도 지금 이제 기사가 난 내용은 휴머노이드. 이제 앞으로 이제 물류 로봇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재료인데 네.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의 산하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인공지능 물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현 기업 가치가 한 4조 원 정도 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 AI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개화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임을 감안을 한다면
앞으로 뭐 8년 내지 10년 뒤에는 최대 한 20조 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5배나 늘어나는 네, 거네요. 기업 가치가 그만큼 뛰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와주면서 로봇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이 또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 물류 로봇 요 안에서 좀 섹터 순환매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안에서도 또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도 오늘 움직여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 이외에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오늘 또 히든 종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 로봇 관련 섹터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본 뒤에 후발주, 액추에이터 관련주 오늘 한 종목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같이 흘러내리는 시장 안에서 단연 그래도 주목받은 테마를 골라봐라라고 한다면 로봇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이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미 또 급등세를 연출한 종목을 지금에서야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시 시장의 힘에 밀리면서 여러분은 손실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중에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후발주를 공략해 봐야겠죠. 오늘 장 안에서 후발주로 눈에 딱 띄었다라는 종목을 밀착 종목으로 가져오셨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자,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다시 삼성전기의 이슈가 나왔죠. 곧 파일럿 라인, 이 시생산 라인을 가동한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이 유리기판이 세상에 나오는 이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뭐 아직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실 뭐 주가는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주가만 보면 당장 내일 나올 것 같아요. 당장 내일 나오지 못하죠. 사실상 이제 그런 앞당겨서 이제 좀 기대감에 움직여주고 있고 사실 이 유리기판 섹터는 좀 테마주의 성격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보여줄 때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테마다 그리고 섹터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나와준 기사는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을 시생산을 하기에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나와줬는데 일단은 유리기판 섹터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섹터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뭐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일반 기판에 대비해서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고 또 가공성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초미세, 선폭 패키징 구현에 굉장히 적합하다는 이야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AI 반도체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뭐 자율주행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이 인공지능 반도체에 들어갈 만한 이제 기판이 어떤 것이냐를 맞아요. 얘기를 해봤을 때 이 유리 기판이 가장 적합한 차 대선책 이제 앞으로의 상용화만 된다면 굉장히 또 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책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전 세계에 아직까지 상용화된 기록이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용화가 임박됐다는 소식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낙폭을 키우는 가운데 반도체 안에서도 좀 섹터 안에서 좀 산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네.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또 당연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후발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다음 종목을 제가 오늘 또 뒤쪽에서 히든 종목으로 살펴볼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뒤쪽에 유리기판 후발주이든 밀착 종목 자세한 전략 그다음에 브리핑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안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4% 넘게 급락을 했고요. 그만큼 기술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안에서도 반도체 대형주들은 약간 또 내림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안에서 유리기판에 주목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리기판 반도체 안에서 차세대 기술력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용화가 되기만 한다면 굉장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계속해서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 아직까지 내가 하나도 못 담았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시 후에 저희가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미리 대기하고 있으시다가 어떤 종목인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으신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밀착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파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 2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밀착 종목에 대한 자세한 사업적인 내용도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차트의 흐름도 보여드릴 예정이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전략들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정확한 텍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이 또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이 흘러갈 때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장중에 시황적인 흐름도 대표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시면서 시장을 공부할 수 있게도 도와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단기 공략주까지 공개를 해주십니다.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런 혜택들을 다 받아가셨다면 여태까지는 이런 상승률들 여러분이 계좌 안에서 확인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지난주였죠. 3월 7일에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전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게 바로 포스코 스틸리온이었습니다. 철강과 관련해서 계속 오름세가 나타났다 보니까 우리가 후발주 하나 또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건데요. 지난 금요일에 제시를 하시고서 바로 당일에 슈팅이 크게 나오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보유 중이지만 27% 넘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종목 내가 추가 상승이라도 가져가겠다 싶으신 분들은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수많은 종목들이 있죠. HD 현대중공업, 3빌리언 이런 모든 종목들도 다 통신망 안에서만 전용으로 공개가 됐던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방송에 주목하시면 또 밀착 종목으로도 얻어 가실 수 있는 것들 많습니다. 현대로템 그리고 아이비임 테크놀로지 이 2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방송에서 공략주로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부터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4% 넘게 그리고 10% 가까이 상승분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통신망 안에서 전용 종목들을 주시다 보니까 방송 종목부터 전용 종목까지 하면 2월부터 수익을 쌓을 수 있게 만든 종목이 이렇게나 많이 쌓여 있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런 상승률들 여러분이 계좌 안에서 한 종목으로라도 어떻게 확인을 해 보셨을까요? 혼자 적응을 해보려고 했더니 도무지 이런 30% 넘는 상승률들 눈 떠도 보지를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부터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전략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철강이 핫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바로 철강 관련주를 짚어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봤길래 바로 슈팅이 나오는 종목을 찾을 수 있었는지 대표님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금요일 방송에서 또 공개를 해주시지 않고 전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죠. 그런데 요즘 시장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잡는 게 쉽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요일 아침 방송에서 제가 이 종목을 이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당일에 또 슈팅이 나와주면서 고점 기준으로 한 27%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잖아요. 시장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섹터별로 돌아가는 순환매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트럼프 관련 수혜 업종 그리고 수혜 섹터로 분류되고 있는 철강 관련 종목들 중에서 좀 이제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다 보니까 포스코 스틸리온텍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좀 이제 차트적인 흐름들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이제 요 날이 이제 금요일이고 제가 또 이제 가지고 나갔었는데 당일에 언급 드리고 나서 이제 슈팅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뭐 이제 제가 언급드린 순간 같이 공략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고점 대비해서 한 27% 정도 상승률 보였겠지만 아직 못 담으셨다 혹은 이 종목을 그냥 바라만 봤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조정이 더 들어온 다음에 다음 상승 시도를 할 타이밍에 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사실 뭐 로봇 그리고 반도체 일부 이렇게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들 나와주는 종목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런 트럼프 관세와 그다음에 트럼프 관련 수혜 업종들 좀 숨죽이고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신다면
다시금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변동성을 키울 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장대 양봉 만든 이후로 지금 2거래일 연속해서 좀 음봉을 만들어줬지만 사실 시장의 조정에 비하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으로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 뭐 4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구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략을 간략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요 포스코 스틸리온이 아니라 좀 다른 종목도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이제 장 중간중간에 이런 철강 섹터 혹은 이제 트럼프 관련 수혜 업종들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니까 팍스통신망 안에 입장하셔서 장중에 나와주는 이제 테마주들 관련주들 이슈와 함께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종목과 브리핑 그다음 뉴스에 대한 내용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통신망 안에서 전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고 또 수익권에 안착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종목 포스코 스틸리온 만나봤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에 아침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통신망에서 공개를 해주셨다 보니까 그날의 상승분을 수익으로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일에만 바로 슈팅이 나오면서 27% 가깝게 고점 기준으로는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통신망 안에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시면서 받아가시다 보니까 언제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철강과 관련해서는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이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 있죠. 계속해서 철강과 관련된 관세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안에서 결국에는 국내 철강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이 나타났을 때 매수의 기회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잠깐 내림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 대비해서는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고도 의견을 주셨죠. 이럴 때 여러분이 기회를 잡으시면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슈팅을 여러분의 계좌 안에서 수익으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스캔해서 들어오셔야지만 기회를 잡으실 수 있겠죠.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그 안에서 내일장부터는 시황적인 흐름부터 대표님의 단기 공략주들까지 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방송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봐야겠죠. 밀착 종목이 2가지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이슈와 더불어서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자, AI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 장 안에서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거 저희가 앞서서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 소식으로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된 이슈로도 그렇고 오늘 하락장 안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결국에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말고 아직 안 오른 종목을 조금 찾아봐야 되는 거겠죠. 뭐 일단은 로봇 안에서 이제 지금 시장에 수급이 부재하다 보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다 모든 로봇주들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좀 슈팅이 주는 종목들이 오늘 발생을 했고 뭐 이런 재료들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런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관련해서 또 휴머노이드 관련 물류 로봇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먼저 이제 좀 치고 올라가 주는 모습이었는데 네.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자금이 한 곳으로만 이제 한 섹터 안에서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네. 쏠려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제 좀 섹터 안에서도 순환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아직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뭐 상한가를 간 종목 이외에 조금 덜 올랐지만 그래도 이제 수급이 뒷받침해주는 종목이 있다면 뭐 그런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즘 시장이 워낙 조금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니 예전이랑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수급 자체가 부족해서 오히려 좀 급하게 널뛰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에 굉장히 리스크가 많잖아요. 일단 그렇죠. 첫 번째로는 미증시에 대한 그 변동성을 우리 시장이 또 직격탄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앞에서 설명드렸던 시황처럼 미증시가 아직 뭐 조정이 끝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떤 거냐면
단기적으로 이제 종목을 사서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약간 것 줄 같아요. 때 차라리 먹고 빠지자 이런 생각인 걸까요? 그렇죠. 일단은 기회 있을 때 차익 실현을 하는 지금 패턴들이 좀 시장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갔던 섹터, 오늘 갔던 종목, 오늘 주도주가 내일의 주도주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또 빈번하게 나오고 맞아요. 있거든요. 하루 다르게 바뀌다 보니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뭐 조정장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밑돌께서 밑돌을 이제 채워 넣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거래 대금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 외국인들도 지금 계속해서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좀 반전이 되는 신호들이 나와줘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 전반적인 상승이 지수를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주도 섹터 없고 주도주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일단은 조금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아직 모멘텀이나 뭐 이런 일정과 같은 측면들이 좀 남아 있는데 덜 올랐다. 이런 종목들 있으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변동성을 줄 만한 재료는 지금 우리 국내 정세 안에서도 뭐 정치적인 변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제 탄핵을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되느냐 마느냐 요거를 가지고 이제 국내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아직 이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 이제 우리나라 뭐 투자자들도 불확실성을 지금 보고는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비중을 축소를 하고 뭐 적극적인 매수세로 돌아서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 이제 뭐 단기 트레이딩을 불러일으키는 또 급변한 이제 변동성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뉴욕 증시랑 다를 게 없네요. 그냥 당분간은 시장을 조금 떠나 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지금 그런 기조가 좀 팽배하기 때문에 지수가 못 가고 종목들이 못 가는 상황인데 이것도 언젠가는 저는 이제 또 금방 또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미국의 조정과 우리나라의 조정은 좀 다릅니다. 미국은 이제 워낙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증시는 미증시가 올라갈 때 못 올라갔던 상황이었고 이제 바닥에서 들어 올려지는 상황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미증시 대비 굉장히 견조하고 미증시에서 어느 정도 좀 이런 이제 반등의 신호탄만 좀 터져주면 이런 지표라든지 아니면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다면 국내 증시는 다시 우리 1월 달 그리고 2월 초 중순까지 굉장히 상승 흐름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으로 다시금 갈 수 있는 시장이 우리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굉장히 비관론적인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뭐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나고 나면 이때가 또 기회였을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또 지나놓고 나서 알게 되는 게 또 마음 아프긴 해요. 그렇죠. 일단은 조금 이제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구간에서 뭔가를 또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돈을 또 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아까 설명드렸던 헤드라인 안에서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뭐 오늘 나와준 이슈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산하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속도를 박차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는데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이 아마 전기차 시장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지금 전기차 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다. 왜냐하면 이제 산업에 안 쓰이는 물류 로봇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의 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안에 부품을 조달하거나 뭐 액추에이터 같은 이런 모터들 이런 것들을 부품을 조달하는 그런 기업들도 당연히 반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또 일정적인 측면도 좀 앞두고 있거든요. 이제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음 주 엔비디아의 또 이벤트가 있어요. 엔비디아의 GTC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아마 이 엔비디아가 물류 로봇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이벤트, 새로운 모멘텀을 아마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들을 좀 앞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로봇의 강세를 이제 우리가 그냥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군 안에서 후발주자들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로봇과 관련된
섹터 안에서 좀 강한 흐름 보여줬던 종목들 몇 가지 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클로봇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을 지난 2024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2024년 10월 달에 상장한 이후로 언제부터 이제 시세를 좀 만들어냈냐면 이제 1월 달 들어서 시세를 또 강하게 보여줬는데 그 시세를 보여준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죠. 그다음에 이제 하단에 있는 이런 이제 장기 입형, 중기 입형, 60일 입형에서 계속해서 반등 시도, 20일 입형도 금방 하락 이후에 회복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 지금 다시금 이 앞전에 만들어놨던 신고가를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은 다시금 상승해줄 수는 있겠지만 오늘도 이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섹터 순환매에서 조금 이제 눌릴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지만 지금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좋고 이제 뭐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클로봇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고가 돌파 그 이후까지 한번 추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T-로보틱스라는 종목이고 오늘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뭐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군이 많이 크게 움직여줬는데 이 T-로보틱스도 이 하단에 이평을 깼지만 오늘 또 강한 거래대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또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 막 거래량 동반돼서 추세를 좀 바꾸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앞전 이제 전고점 그리고 이런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요즘에 이제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임을 감안을 한다면 조금 이 자리에서 뭐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충분히 이제 좀 조정이 나오거나 이 아래 꼬리에서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지금 이평선을 돌파를 하긴 했지만 이 장기 이평선 돌파 이후에는 눌림이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눌림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오늘 이 종목을 공략을 못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이제 뭐 추격 매수해서 따라잡으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눌림목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오늘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 이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그 안에서 또 필수적인 부품들, 액추에이터와 같은 이런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후발주로 제가 액추에이터 관련 우리 국내 이제 점유율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을 한 종목,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뒤쪽에서 앞에서 공략을 못했던 이런 종목들 좀 아쉬우셨다면 뒤쪽에 설명드릴 후발주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계속해서 이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때는 시장의 온갖 관심을 다 끌어갔던 게 전기차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전기차도 결국에는 미래의 모든 차들이 다 전기차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건데요. 전기차와 비교를 했을 때 이것보다도 더 큰 캐파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로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나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계속해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정 기대감까지도 더해지고 있죠. 물류 로봇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또 엔비디아의 신기술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온다면 상승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봄직한 테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실 또 오늘 장에서 주목을 해보셨을 두 가지 종목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단기 조정을 내가 손실로 맞는 종목들은 너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후발주 안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밀착 종목 준비를 해 오셨죠. 이 밀착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지만 자세한 전략들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미리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오늘의 밀착 종목들 이따가 정확한 정보들로 전략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안에서는 그럼 시세가 조금 덜 나온 종목 중에 찾아오신 거겠죠? 네, 일단은 오늘 뭐 상한가 가거나 뭐 급등이 나와서 추격하기에 좀 껄끄러웠던 종목들을 좀 제외하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이제 국내 휴머노이드라든지 물류 로봇이라든지 이 사업이 굉장히 크게 확장됐을 시에 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종목을 한 종목 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 밀착 취재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종목, 밀착 취재 종목은 로봇 모션 제어 전문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지금 액추에이터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지금 세계 최초로 로봇 모션과 스마트 팩토리, 물류 로봇, 그다음 협동 로봇 튜닝의 AI 기술 적용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면 지금 국내 유일하게 로봇 모션과 그다음에 에너지 제어 장치를 이제 개발하고 상용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모멘텀은 또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가의 흐름을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주가의 흐름은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이 지금 이제 2025년 1월 달 들어서 사실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강한 상승 흐름. 왜냐면은 앞전에 2024년도에 굉장히 지지부진했거든요. 로봇 관련 기업들 차트들 다 열어보면 계속해서 이제 신저가를 갱신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로봇 종목들이 이제 2025년 1월 첫 거래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동반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그 기판을 삼아서 2025년 1월 달 들어서 시장의 주목을 또 강하게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요날 이제 또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로봇 관련 주들 안에서도 단연 또 부각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구간은 상승 이후에 조정, 그다음에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온 이후에 다시금 조정을 받고 이 하단의 60일 이평 근처에서 지금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보셨던 뭐 상한가에 간 종목은 아니지만 충분히 지금 이제 눌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해 보셔도 분할로 좀 매수로 접근을 해 보셔도 되는 자리가 이 종목의 자리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이 로봇 사업, 그다음에 이제 뭐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새로운 모멘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두고 봤을 때 로봇 관련 종목들 안에서도 차별화적인 움직임 보여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이런 이제 모션 제어와 같은 좀 또 핵심적인 기술을 장착하고 있는 요 기업에 대한 관심도 또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5,1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충분히 이제 그 앞에 있던 이제 저항 구간까지 한 17,000원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또 상승을 해줄 수 있는 힘은 여러 근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단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이제 장기 이평선 13,000원 구간 요 라인을 좀 손절가로 좀 잡아보시면 좋겠지만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유리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분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좀 바닥을 쳤는데 이제 바닥에서도 거래량 좀 동반되면서 수급이 강하게 또 들어와 줬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좀 이 안에서 이 장대 양봉 그 수급이 들어와 줬던 이 캔들 안에서의 분할 매수를 좀 접근을 해본다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17,000원 구간 이 상단까지는 충분히 시도해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지금 이제 밀착 취재를 해온 종목이고 이제 고점 대비 이제 좀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시도할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브리핑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오늘 실시간 텍스트 오늘 방송 종료하고 나서 제가 텍스트로 전달을 또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과 함께 자세한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 내에 팍스통신망 안에 입장하셔서 오늘의 밀착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 받아보셔서 함께 그 전략 활용하셔서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의 시장은 계속해서 단기적인 흐름이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씩 나와줘야지만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의 동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동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로봇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또 슈팅을 이뤄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종목 하나쯤은 담아둬야지
있지만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수익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밀착 종목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로봇 모션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입니다. 이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다면 대표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가의 흐름도 한번 차트로 살펴봤죠. 상승 추세가 나타난 이후에 조정이 나왔었지만 지금 시점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제는 하락인 이 조정을 끝내고 눌림목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있으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한 번씩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가능성 여러분이 충분히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과 관련해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자마자 통신망 안에서 대표님께서 텍스트로 정확한 전략들 전해주실 예정이니까요.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이 밀착 종목에도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통신망 안에서 공개되는 전용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전략들 계속해서 받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태까지 이렇게 전용 종목 그리고 밀착 종목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을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하루 대표님이십니다. 최근에는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종목을 팍스통신망 안에서 전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고요. 거래일이 2거래일, 3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27% 넘게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HD현대중공업, 3빌리언 그리고 현대로템 이런 많은 종목들 다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전략을 받아가신 분들만 이 정도의 상승률을 다 계좌 안에서 수익으로 확인을 해보셨겠죠. 여태까지 내가 혼자서 시장을 대응해 보려고 했더니 이런 수익률 보지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일 장부터라도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날 때 문이 굳게 닫힐 예정이니까요. 지금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하루 대표님의 전략들 꼼꼼하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밀착 종목을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부터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유리기판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들, 앞서 만나봤던 로봇 관련주들도 있었지만 그 다음으로 살펴봤던 거는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입니다.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의 파일런 라인을 곧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는 모습인데요. 이 관련주들, 근데 지금 바로 우리가 또 오를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미 또 슈팅이 나왔다면 눌림목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의 밀착 종목은 좀 후발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을 한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사실 이제 슈팅이 나오고 또 눌림도 강하게 또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시장 조정에 따라서 이제 같이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료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속적으로 이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이제 상승의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동을 그려가고 있으면 잠깐 내렸을 때 이 조바심을 버리고 버텨야 되는군요. 일단은 그때 이제 매수의 기회로 좀 삼는 게 좋겠죠. 고점에서 좀 정리를 해놨다가 네. 지금 요즘 시장이 또 워낙 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유리기판 자체는 이제 뭐 상용화만 된다면 정말 또 뭐 꿈의 전구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꿈의 기판이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또 가공성도 유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열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되기 때문에 전력 낭비 이런 것들에도 또 굉장히 또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을 반도체에 적용하기 위해 전 세계 글로벌 빅테크들이 지금 앞다퉈서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인텔이라든지 AMD, 그다음에 삼성, SK 뭐 굉장히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연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기대감으로 움직여주고 있지만 우리 시장 이제 국내 시장의 특징상 이런 기대감에 또 이런 재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상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있고 조금 덜 주목받은 종목이 있다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많이 올랐던 특징주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필옵틱스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사실 이제 유리기판 대장주로 언급을 드렸고 우리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 제가 또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을 드려서 또 강한 시세가 나와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상승폭이 컸던 만큼 조정폭도 굉장히 컸어요. 근데 조정 이후에 이제 오늘 다시 유리기판 재료가 등장을 하니까
오늘 10% 넘는 상승 흐름 보여준 이런 종목이 바로 이제 필옵틱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오늘 강하게 수급이 들어와 주긴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지금 45,000원 라인이 또 한번 이제 앞에 만들어놨던 이런 저항 구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제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다시금 이제 전고점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는 YC캠이라는 종목이고 차트 모양을 보면 비슷하죠. 이제 유리기판 관련 테마들이 움직여줄 때 또 같이 필옵틱스와 같이 움직여줬다가 조정 시에도 또 같이 조정을 받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대금 이제 동반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고 꼬리는 좀 달렸습니다. 꼬리는 좀 달렸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바로 전고점을 뚫는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좀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제 좀 횡보를 하는 흐름, 또 조정이 나와주는 흐름 나오다가 앞선 이런 매물대 꼬리로 좀 소화를 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YC캠이랑 필옵틱스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목들 이외에 또 다른 유리기판 관련주들 아직 덜 오른 종목이 있나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뒤쪽에서 마지막 히든 종목으로 유리기판 후발주 한 종목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뒤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파 전고체처럼 뭔가 꿈이라는 단어가 붙는 그런 기술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계속해서 안고 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대감이 실린다면 주가의 상승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필옵틱스 그리고 YC캠 만나보기는 했지만 이 두 종목보다도 조금 더 자리적인 위치적으로 좋은 종목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지금 시점에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밀착 종목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그렇다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리는 어떤 식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걸까요? 뭐 오늘 이제 강한 종목이었던 필옵틱스나 아니면은 이제 YC캠과 같은 종목들 대비해서 크게 부각을 받진 못했지만 YC 그 유리기판 관련 섹터들 움직여줄 때 꼭 후발주로서의 이제 움직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밀착 취재를 해왔습니다. 일단 이 종목 힌트를 좀 드리면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원천 기술을 개발한 기업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고요.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이제 TGV라는 이제 구리배선 증착을 하는 원천 기술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 기술이 이제 뒷받침되어서 유리기판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요 지금 제품이 시제품 생산 데모 설비를 지금 현재 가동 중이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차트 흐름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나 오늘 한 4%대 상승 흐름 보여줬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뭐 종목들, 필옵틱스나 YC캠 이런 종목들보다는 뭐 크게 많이 이제 부각을 받지 못했죠. 다만 지금 자리의 위치가 이전에 만든 이제 하락을 이제 회복을 하고 약전에 만들었던 이런 매물대들을 이제 돌파를 하고 상승이 나오고 이제 조정을 받는 자리,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또 이제 자리에 와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의 반등은 굉장히 유의미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단에 이제 좀 전저점이라고 하면은 12,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이제 손절가를 좀 걸어놓고 이 안에서 좀 분할로 접근을 해 보신다면 이제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상방 돌파 시도하는 구간에서의 상승률을 우리가 또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착 취재에 대한 종목들 오늘 이 종목 방송에서는 제가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리진 않지만 팍송심화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또 텍스트로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종목명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시간 내로 들어오셔서 이 종목 오늘 두 종목 나갔는데 두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된 오늘의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마찬가지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4%대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현재로서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전고점까지 충분히 노려봄직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자세한 전략들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